안녕하십니까. 더 오프닝 사인을 맡고 있는 박근표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원장님들께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판을 이렇게 좀 얘기할 게 많을까 싶긴 한데, 사실상 간판이 오프라인 마케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판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뭘까요? 우선은 간판은 고객이 내 매장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의원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고 싶게끔 만드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한번 예시를 보시면, 사실상 우리 병원이 이렇게 간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이제 을지로의 좀 힙한 바인데,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좀 미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사인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의원은. 네, 제약도 많고 아무래도 소재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을 차별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일반 매장들도 간판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목적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존재인식이 가장 큰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장 잘 띄고 크고 화려하고 좀 조명이 세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는데, 모바일 네이티브 시대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많이 검색들을 해보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인식보다는 최근에는 약간 호기심 위주의 궁금하게끔 만드는 역할이 주된 목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이 매장은 어디야? 라고 해서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검색을 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많이들 유효하게 됐고, 간판 트렌드도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보 전달이 가장 큰 요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떤 통증을 치료를 하고 진료 과목이겠죠. 그리고 우리 상가에서 몇 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위치 안내성 정보가 주된 간판의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쪽으로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떤 게 강점이고, 왠지 모르게 최신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허름하기보다는 좀 좋은 인테리어와 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간판들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상가들을 보면 수많은 매장과 경쟁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간판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딱 한눈에 띄기도 어렵고.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더 홍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실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수많은 상가 특성이 있고 우리의 입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더 우리 병원을 홍보할 만한 소재들을 조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디컬 간판의 차별화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적 요소는 크게 좀 어떻게 차별화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의료법이 있고 5개 광고법도 있고, 그래서 소재와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간판을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쓰는 병원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 규모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감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신뢰감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 건물은 우리 병원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좀 주는 게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신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병원은 그런 곳이야. 그리고 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약간 신뢰감을 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규모감을 주어야 하냐가 이제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되는데, 하지만 되게 좀 아쉽게도 차별화가 아예 불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상가 내에 간판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가 있고, 스타일도 이렇게 딱 규제상 얽매여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 라고 정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판들이, 이런 병원 간판들이 왜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정해진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 간판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저희는 많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메디컬 간판을 인테리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고요. 건물 관리인의 간판 가이드가 엄격한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경쟁사 신고로 인해서 이제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될 거예요. 간판을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규모감 있게, 조금 더 창문 쪽도 둘러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더 넣게 되면 경쟁 병원들의 신고가 좀 많이들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경쟁사 신고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텐데 이를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간판에 대해서 힘을 쏟을 만큼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감의 주요 요소로는 파사드와 이제 랩핑으로 색상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LED 경감바를 통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규모감의 주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사드라고 하면 예전 예를 들어서 건물색이 일반적인 벽돌색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병원 쓰는 면적에 대해서는 약간 금속 소재로 도장을 해서 그 벽면을 감싼다든지, 그리고 창문 쪽을 우리 특정 시그니처 컬러를 통해서 창문을 막는다든지, 요새는 이제 타공 시트라고 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이런 타공 시트들이 좀 주되게 병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개방감을 좀 부여하면서 밖에서는 봤을 때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시트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조명은 아무래도 요새 좀 병원이 LED 경감바가 좀 시그니처처럼 됐어요. 그래서 안 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요새는 조금 이런 라인 조명들을 많이들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된 사례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베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신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을 활용을 해가지고 건물 외벽을 금속으로 두르고, 그리고 이런 어떤 특정 로고와 우리의 어떤 좀 슬로건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통해서 여기 병원이 딱 있네, 굉장히 좀 크고 최신식의 병원이겠거니,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간판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이 경우 이제 세운정형외과도 특정 이제 딱 정형외과를 연상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좀 디자인적 요소를 넣고 우리가 치료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명시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규모감 있게끔 많이들 표현을 하려고 하시고, 아무래도 요새는 요새 카페들도 조그만한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떤 진짜 큰 특장점이 있지 않는 한 요새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간에 대한 어떤 좀 개방감이라든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좀 많이들 가시는데, 요새는 병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좁고 조금은 제한적인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갔을 때 좀 편안하고 대기 공간도 좀 있고 이런 데를 좀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병원은 이 정도 규모야 라고 좀 어필하는 추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신소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적인 요소들을 넣는 약간 특이 사례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병원들을 표현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사인물은 사실상 메디컬의 철학과 브랜딩의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외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병원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내부 사인물은 그렇게 들어오신 환자분들이
이 병원이 괜찮구나, 치료가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원장님만의 철학과 병원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부 사인물은 인테리어 마감 재질과 색상과 얼마나 조화로운지가 우선은 첫 번째 요소겠고, 두 번째는 메디컬의 철학과 브랜딩이 잘 드러나 있는지,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병원 이용을 할 때 얼마나 좀 불편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유도하는지, 이런 어떤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철학이라는 게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좀 다가가기 어렵고 어려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신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정도의 어떤 어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다못해 얼마 들지 않는 아크릴로 표현해서 글자로 슬로건을 표시를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원장님의 다짐이라든지 어떤 원장님이 병원을 개원하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마음으로 조금 의료 공부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지, 이 정도만 충실히 드러날 수 있게끔 기획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지만 간판업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오신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거 노출이 조금은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조금 부끄러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원장님들의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으면 있을수록 이미 치료를 받기 전부터 신뢰를 갖고 원장님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기하고 상주하는 공간에는 꼭 이런 사인물들이 좀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실상 개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은 이제 원장님 편이 아니게 됩니다. 예. 급하게 결정을 하면 할수록 실패가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동산과 인테리어 계약 시점에 맞춰서 즉시 소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개원 현수막도 인테리어 착공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고, 네. 이 공간에 병원이 들어가는구나를 또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업체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좀 소통을 하고 빠르게 컨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간판의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처음에 이제 개원 한 45일 전에는 좀 컨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주요 일정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언제 개설 허가 신고가 들어가고 인테리어 착공이 들어가고 소방점검이 되고 실사가 오고, 그리고 언제 개원하고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일정들을 체크하게 되고, 건물 관리단과도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일반 상공관과 다르게 간판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관리단과 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현수막이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또 이거는 또 건물주에 따라서 설득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단과 미팅도 또 잡아야 되고, 이런 경우엔 또 업체 담당자가 같이 가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무작정 현수막이 안 된다는 경우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타격을 준다든지 뭔가 벽에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누수가 되는 건 아닌지 여부터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같이 관리단과 미팅을 업체와 하면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미팅을 하고 실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부 사인물에 대해서 시안을 잡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시안을 잡아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공사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외부 사인물에 대해서 공사 견적이 나오고 이 부분이 적정하다 싶으시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현수막 시공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외부 시안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을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착공이 되고 나서 인테리어 컨셉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지 이제 내부 사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색상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팅들을 갖게 되고 목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세부 실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 사인물 시안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이건 보통 이제 개원 전, 길게는 한 달 전, 혹은 20일 전, 짧게는 2주 전, 이제 시안물이 나오고 이 시안을 바탕으로 공사 견적이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원 한 일주일 전부터 사인물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와 내부 해서 한 3일 정도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외부 공사를 하면서 이제 현수막을 이때 철거를 하게 되고요. 외부 사인물 공사를 하게 되고 동시에 내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인데, 보통 이제 간판 같은 경우는 보통 메디컬은 내부가 훨씬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안도 잡아야 되고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좀 수정이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시공 중에서도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개원 한 5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빨리 보충하는 작업들을 그 사이에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인물이나 간판 같은 경우는 개설허가 시도를 하고 보건소 실사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도 뭔가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판에 대해서. 그리고 사인물도 그렇고, 그리고 보건소 실사용 도면과 또 실제 운영하실 병원의 도면들이 또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배치해야 되는 어떤 룸의 어떤 용도가 실제로는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사 이후에 이제 사인물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 경우 이제 업체와 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실사는 언제 끝나고 소방 점검은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통을 좀 잘 하셔야지 사인물 일정에 크게 차질 없이 이제 개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사실상 인테리어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신경을 쓰지만 간판에 대해서는 또 크게 또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진행하고 나서는 간판 업체랑 인테리어 업체만큼 또 자주 소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간판업체 선정 시에는 조금은 얼마나 좀 소통이 잘 되는지, 바로 좋은 시안이 안 나오더라도 얼마만큼 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해주고 수정을 해오는지, 이런 어떤 소통 능력을 많이 보시는 게 원장님의 어떤 개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오프닝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